자, 다음은 13번이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시랑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시랑 군수구청장 행정청이잖아요. 그리고 시도지사 지정권자, 시도지사도 행정청이잖아. 행정청은 행정청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자, 시랑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맞게 되죠. 그 다음에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죠. 장관.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환경부 장관 이렇게. 자,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도 있다. 아니고 행정은 행정처에게 요청이죠.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 항상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시랑 군수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비교하셔야 되죠. 시랑 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네. 틀린 것은 2번.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해서 지정을 할 경우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분할 지정할 수 있죠. 분할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죠.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여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됩니다.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것은 그렇죠. 구역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예요.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이 없는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경우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자, 도시지역에서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단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요.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원칙적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죠. 오케이. 자, 1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네. 그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약칭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개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보전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보전녹지지역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에 허용되는 대상은 5개가 있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따로 별도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잖아요. 암기하고 계셔야 되죠. 자, 개발계획을 공모하였거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지역이거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자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혁신도시건설지역이거나 그 다음에 전체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경우, 자, 이런 지역은 구역 지정 후에 개발구역 수립에 허용됩니다. 아무튼 1번 틀렸습니다. 개발계획 안에 응모자를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있다. 자, 응모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 안에 응모자를 우선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틀렸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죠.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하잖아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구역 수립 시 동의 요건이었죠. 네, 3번 맞게 됩니다. 옳은 것은 3번이 정답이네요. 위 3의 토지 면적, 위 3의 경우 토지 면적 산정에는 공시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제외 틀렸죠.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은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이나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죠? 실시계획,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작성. 실시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아야 되죠.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이고,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꼭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준비하겠습니다. 15번.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임원,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원입니다. 자, 조합에는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의 임원을 두게 되죠. 정확한데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됩니다. 3번.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의 계약과 소송에 의해서 누가 조합을 대표하죠? 그렇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조합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 대행할 수 없는 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즉, 임원의 선임과 해임 결정은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 중 하나죠. 자,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대의원에서 대행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체크 안 된 요약집이나 기본서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자, 15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16번이에요. 16번. 도시개발법상 조성 토지, 수용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입니다. 여러분,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끝나면은 공급되는 토지가 두 가지잖아요. 택지 등으로 조성된 토지, 조성 토지가 공급될 수 있잖아요. 택지 등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구역 면적 3분의 1 이내, 3분의 1 이내 범위 내에서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 뭐죠?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 토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원형지가 공급될 수도 있고,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잖아요. 자, 그 조성 토지 공급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 시행자는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개정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까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개정됐죠. 그래서 자, 올해부터는 자,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지정권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제출 의무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 입찰 방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죠. 경쟁 입찰 방법을 공급하는 원칙인데 추천 방법 3개, 나머지는 수익이야. 이렇게 해서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암기를 다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는 추천 방법 맞죠? 또 이게 벌써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또는 공장 용지는 추천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 그리고 공공택지 등은 추천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해서 토지를 상환할 경우에는 수익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 조성 토지의 가격은 토지평가협의회 실무처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을 기준합니다. 감정평가업자 등이 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학교 용지라든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 등을 공급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죠. 원칙은 감정가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여러분 문제 재밌죠? 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환지계획은 환지 설계 등을 내용하잖아요.
그리고 필지별로 환지 명시해,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해, 그리고 채비지 보류지 명시해,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시해 등을 내용하는 계획이 환지계획입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하죠.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시해,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 1번이 정답이 되네요.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행정층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은 인가를 받죠. 누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환지계획 인가권자, 제주특별자치도의사 특도, 제주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게 됩니다. 3번, 환지계획은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틀렸죠? 면적, 종전토지와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것은 관리처분계획 작성기준이죠.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작성기준이고요. 환지계획 작성기준은 종전토지하고 환지될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 7가지와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이럴 때 위지면, 토수리, 환 그렇게 어습죠.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나가지 않고 보류하면 보류지. 그 보류지 중 일부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목적을 정하면 보류지가 아니고 뭐죠? 채비지로 정할 수 있죠. 5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 청산하는 경우로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합니다. 네. 그 환지계획 인가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변경에 관하여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그 종전 토지의 합필 분필로 인한 변경, 지적 측량 결과 반영을 위한 변경,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의 동의에 의한 변경, 그리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 청산하는 내용으로 변경 등은 변경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18번. 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냐, 누가 발행하죠? 시도지사가 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네요.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 총액, 발행 방법 등에 대해서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1부터 기준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입니다. 그리고 발행 방법 2가지죠.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전자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1개, 무기명 증권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2가지 방법으로 발행합니다. 전자등록에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됩니다. 1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8번 이제 19번 볼까요? 네, 19번. 자, 19번 보겠습니다. 자, 도시 및 중앙경제법상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정비기본계획 관련 문제도 출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죠. 자,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그렇죠.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대도시는 대도시시장, 바로 그 시장이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권자,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대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모든 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자,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정비합니다.
3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이죠. 14일 이상 주민 공람하여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4번 이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나 주택 수급 계획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본계획, 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것 2개 암기하십시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그리고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20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 처분계획 방법으로 할 때,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 공원 방법으로 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은 부자동 내입니까? 달동 내입니까? 달동 내이기 때문에 공공개발이에요. 공공개발 방법으로 합니다. 공공개발이니까 누가 하는 거죠? 주거환경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해요. 시장 군수등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 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죠. 네. 자, 그때. 그래서 이제 이 답은 1번이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하거나 틀렸잖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거나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조합은 없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방법이 4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오느냐면은 스스로 환수관. 잘 보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할 때 시장 군서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되는 과반수. 근데 뒤에 시계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관리 청객 방식 이 3가지 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환지 방식이나 수용 방식이나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할 때 시장 군수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3분의 2,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단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업 시행 방법에 따라서 동의 요건이 달라. 이걸 꼭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된다고. 여기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관리 청객 방식으로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시장 공사 등이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하려면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즉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 봐요. 시장 공사 등이 토지,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정비지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시대수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 3번. 위 이의 경우 세입자 시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공사 등은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나 세입자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의 경우 시장공사 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 시행 사유와 방법 시기 등을 통보해 줘야 되고요. 당연한 얘기고요.
네, 20번의 정답.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주관계현상은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이 시행할 수 있는 정비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에 21번을 준비하겠습니다. 21번. 21번. 도시비 주관경 정비법상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의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순서를 알맞은 것은 꼭 해야죠. 공공재개발 사업과 공공재건축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는 아셔야죠. 중요하죠. 공공재개발 사업이 되려면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잖아요. 즉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또는 토지, 주택, 공구 등 공공시행자가 됩니다. 공공시행자일 것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시대수,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시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죠.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100분의 50. 100분의 50. 50%. 50% 이상을 시민행 주택이나 공공 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해야 됩니다. 공공시행자일 것. 건설 공급되는 전체 시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행 주택 등으로 공급할 것. 오케이.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입니다.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은 A와 B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죠. 공공재건축이란 역시 공공재건축 사업 시행자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종전의 용적률, 토지 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의 종전시대수의 100분의 160, 100분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이름도 너무 꼭 정리하고 있어야 되죠. 자, 21번이었고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 재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이다. 맞습니까? 재개발할 때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지상권자입니다. 2번.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 재개발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습니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입안되지 않으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 계획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계획이 입안되지 않는 경우 이게 정비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 사유가 되잖아요. 입안권자에게 그 정비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정확한데요. 4번.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한 사업은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만.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재건축의 하나입니다. 네. 다음 4번. 재개발 사업은 정비예정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청구에 따라서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청구에 따라서 건축물, 재개발은 건축물이죠. 건축물을 건설 공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23번 문제 같이 볼까요? 23번이에요. 자,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해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 해제잖아요. 임의적 해제 사유가요. 임의적 해제 사유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은 아직까지 사업 초반이잖아.
그럼 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면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그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드리겠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버렸거나 조합이 이미 설립된 정비구역은 이미 사업의 중반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이미 투입이 됐거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하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하고 2번 항상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비교해서 암기하셔야 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요청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24번 자, 다음은 24번이에요.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관리 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관리 처분 계획에는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명시에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곳에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된다. 정확합니까?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한 기준일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곳에 있은 날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이 포함되죠.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곳에 있은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특광도는 사업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의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시장 구수적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정비 사업 절차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두 개예요. 조합 설립 인가는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이 아니고요. 인가 시기 조정 대상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하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두 개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조정 신청 요청을 받은 시장 군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되고 그 조정 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4번.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죠. 왜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실소유자입니까? 투기꾼입니까? 투기꾼이니까 입주권 교부하지 않고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5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정비구역급상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은 외곽지니까 투기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소유주택수만큼 3주택까지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한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다. 그렇게 됩니다. 5번이 틀렸죠? 네.